여윳돈이 1억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좀 모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에 이어 또 2차전지 전문가고 또 2차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슨 다 이런 그 경기 침체 뭐 이슈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있어도 네네. 2차전지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나 봐요. 다 전고점 돌파하고 막 달려가는 그렇죠. 것 같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2차전지 쪽 업황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약간 그 2차전지 특히나 양극재나 이런 쪽으로 공매도 포지션들이 많았어요. 네. 공매도 포지션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갑자기 막 그 공매도들은 주가가 막 오르면 이걸 또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쇼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약간 그 주가가 좀 이제 많이 튀어 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진짜 또 뭐 100조 단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들이 나오니까 어디랑? 네. 이제 미국에 이제 그래요? 네,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뭐 얼티엄 셀즈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계약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한번 이제 이슈 붐을 일으켰고 그래서 양극재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작년에는 또 IRA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그 계속 오르더니 올해는 또 이제 공매도를 죽이면서 또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쪽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로열티가 확실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 어떤 투자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많이 이제 신고가 뚫는 종목들 따라 붙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어떤 그 영역들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CNT 도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있으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보고 있고 그리고 뭐 CNT 도전제는 뭐 나노 신소재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내 셀 3사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공격적이었고 SK 온도 굉장히 좀 미국 쪽으로 공격적이었는데 SDI만 삼성 SDI만 계속 뭔가 약간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 좀 이제 약간 그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하고 캔 타입 각형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은 파우치 타입이고 그래서 지금은 각형 쪽으로 오히려 더 이제 뭔가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라고 봐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캡 아세이나 뭐 이런 쪽 캔 부품을 하는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뭐 이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이스텍이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차전지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양극재 기업들은 진짜 너무 흐름이 좋아서 그건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겠네요. 이제는 그 본인의 심장이 크기에 따라서 저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탈 것이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올라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감수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저기서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돌겠구나 섹터 내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심장이 약간 조금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첨가제 쪽이나 이제 캔 부품 쪽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서 조금 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섹터 내에서 그렇죠. 순환 또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동박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 집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회사들도 저는 약간 스타일 자체가 좀 쌀 때 사서 인내해서 나중에 좀 좋은 가격이 오면 팔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약간 뭐 막 이렇게 고점 솟아있는 건 잘 못 따라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막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길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의 반도체를 이어서 그 장기로 우리나라를 이제 책임질 산업 중에 하나로 그래서 뭐 5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년도 모르는데요. 5년 뒤를 보는 거는 되게 힘든 거고 특히나 뭐 신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계 바늘을 돌려서 아마 2016년쯤에 디스플레이 OLED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5년 뒤에는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게 꼭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네. 누가 뭐 전문가 말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네. 전문가들마다 다 보는 뷰가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걸 뭐 맞추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논리가 나하고 맞나? 네.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나하고 논리가 다르면 뭐 다르구나. 그러니까 괜히 뭐 화낼 필요도 없어요. 본인하고 맞는 그것만 잘 치사 선택해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2000년대가 네. 좋은 거는 맞는데 네네.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만약 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네. 쌀 때는 저는 뭐 2차전지 계속 뭐 괜찮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네네. 실제 퍼도 막 100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네. 계속 무한으로 가고 막 계속 네. 이슈가 뭐 처음에는 전기차만 있다가 자율주행 붙고 네. 우주 붙고 막 로봇 붙고 하면서 막 날아가다가 그렇죠. 그게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200불 또 올라가긴 그렇죠. 했지만 그거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PR 100배일 때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물어보면 네. 제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때도 막 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기존 물려 있는 주주들은 막 이제 싫어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완곡하게 이거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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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좋지만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정말 심장의 크기에 따라 본인의 스타일로,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쌀 때 좋은 거 발굴해서 기다리는 투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플랫폼 또 애플과 또 엔비디아 이런 구체적인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여윳돈이 1억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기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고 이게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이런 흐름들을 잘 보고 거기서 이제 본인하고 맞는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원래 저는 엔비디아를 좋아하는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를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요. 네. 사실은 지난 방송 그 정도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고, 뭐 테슬라도 뭐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좀 모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ETF 살 것 같아요. SOXX나 뭐 SOXL 같은 약간 SOXL은 3배의 레버리지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또 만약에 요즘에 또 환율이 슬금슬금 또 1,200원 초반에서 또 1,400원대까지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달러 자산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미국 주식. 근데 지금은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비중 뭐 한 60, 70% 정도. 현금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꼭 그 원칙만 지키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웬만하면 15% 마이너스 나면 손절 한번 하시는 거. 기계적 손절. 그거는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잃었다. 그러면 주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이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여러 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손절하라는 이유가 분명 그 타이밍에 이게 저평가돼 있고 좋은 주식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샀는데 거기서 15%가 또 빠진 거니까 그렇죠.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5%면 손절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제 단위에서 내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절했는데 내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았어. 이거는 외부 변수야. 일시적인 변수야. 그럼 또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5%에 대한 손실 확정은 뭐 본인한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야죠.
스스로한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절대 객관화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증 편향만 생기거든요. 네. 나는 맞는데 시장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네이버 반도체 ETF, 엔비디아가 아닌 보다는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그 전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 그때 이제 떨어질 때 그리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지금은 이제 또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오르났으니까 조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또 이게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 그걸 되게 중시 여기시는 그래서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이 자꾸 옛날 영상 보신 분들 너 이거 좋게 봤는데 틀렸다. 저를 이제 지금의 뷰를 보려면 제일 최근 영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시장 상황도 바뀌고 종목도 바뀌는데 내일 또 바뀔 수도 있는 또 바뀌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게 계속 같은 뷰가 견지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엔비디아나 뭐 한미반도체나 이게 많이 올라서 다른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약간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다시 또 이런 거 주목해서 담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자기가 어떤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 회사들을 자꾸 지켜보고 있으면 쌀 때가 와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빅테크 중에서는 오히려 알파벳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벳이 그 챗 GPT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정말 그 AI 그 어떤 챗 GPT에서 이제 T가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든 회사가 구글이에요. 그래서 원천 기술과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키트 같은 것들도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구글이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약간 경영자가 뭔가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뭐 알파벳 지금 뭐 엔비디아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분할 매수 조금씩 사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막 이게 급등하니까 확 잡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타트업도 하시고 한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구글을 그래도 구글의 그 R&D 비용이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정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노키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심지어 막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IP들 때문에 그게 특허 괴물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특허들이 엄청나게 막 기존 업체들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연구개발 자산들과 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실패했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구글도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순디 피차이라는 CEO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 그런 빅테크 안에서도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그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자산의 일부부터 해보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젊을 때부터 리스크 테이킹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서는 그건 더 큰 리스크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저성장 저물가 시대 지금의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죠. 고물가 시대인데 어떻게 저물가가 돼. 구조 자체는 저성장 저물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시대에서 본인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정말 전쟁터에서 나는 맨몸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후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진짜 투자를 안 하면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빨리 따라잡으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손실을 본 건데 그걸 또 정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양손잡이. 항상 그렇죠. 그거를 뭐 그렇잖아요. 내가 칼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칼을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또 칼질해서 요리도 만들고. 대표님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뭐 우리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작년하고 작년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정말 진짜
저도 뭐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겪으면서 시장에서 버티셨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나름의 내공을 쌓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상승 사이클에서는 좀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 기회들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거는 딱 어떤 틀에 갇혀서 안주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 징기스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의 정신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새로 뜨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챗 GPT가 잘 모르지만 뭔지 최소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웅달 책방이나 IT신 이영수 같은 채널들 보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뇌생녀가 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도 있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쌀 핵심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력 수출 산업이고 주력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마치 삼국지를 한번 읽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간 그게 수준 차가 나듯이 요거 한 번 딱 읽어보면 전체 맥락 잡는 데는 되게 좋고요. 100% 이해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도 하니까 굉장히 뷰가 넓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IT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